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주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수와 순천을 찾아 여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공포를 앞둔 특별법은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빠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 당대표의 새해 첫 행보는 호남의 수건을 조명하는 민심 달래기였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탑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어 여수 만성리 위령비와 순천 여순 사건 위령탑에 참배하며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당 차원에서도 제가 지도부 차원에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인당 6천만 원이라는 배보상이 포함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사실을 언급해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는 새해 다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야당 대표의 약속과는 달리 곧 시행될 여순 사건 특별법은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행안부에서 법제처로 최종 이관한 시행령에는 그동안 유족회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습니다. 배보상금은커녕 유족 생활지원금도 반영되지 않았고 신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피해 심의 기간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관 전 수정 의견을 23건이나 행안부에 전달했지만 결국 4건만 최종 수용됐습니다.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혹은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정됐던 사건 증거의 범위가 피해 당사자의 영상이나 녹음까지로 확대된 점이 사실상 유일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는 2세대가 거의 좀 많이 돌아가셨고 평균 연령이 80세입니다. 신빙성 있는 자료, 녹화나 녹취 이걸로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다든가 또 그 읍면동을 통해서 좀 프랭카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알려주는 것이. 소병철 의원실은 오는 21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위원회에 일기 진화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을 포함시키고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제처에 추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73년의 가시밭길 끝에 비로소 시행을 앞둔 특별법이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텃밭 민심 결속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 MBC에서 열리는 특별 대담에 참석한 뒤 담양과 곡성 지역을 방문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장을 지낸 정기명 변호사가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여수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접목하고 해양 스포츠 클러스터를 조성해 여수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율촌 신도시 조성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정 변호사는 누구보다 시민들의 바람과 여수의 살림살이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여수 광양항의 총 물동량 잠정치가 전년에 비해 6% 이상 늘면서 안정적인 물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여전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항만공사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지난해 총 물동량 잠정치는 2억 9,300만 톤, 전년 대비 6.5% 증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이제 총 물동량 기준 국내 2위 항만으로서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 측은 여전히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좀처럼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잠정치는 211만 TEU. 전년 대비 2%가량 증가했지만 최근 5년의 물동량 증감 추세를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자족형 화물 창출을 위한 수출입 기업 지원 확대, 컨테이너 전기선의 미주 유럽 노선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융복합 마케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내 전략적 우량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중장기 화물 마케팅 전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개 주요 우리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사장인 저부터 영업할 거예요. 그래서 1선사 1층 늘리기 이렇게 해서 버텨나가고 지금 우리 8개 선석입니다. 부산 21개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부산 신항 3개 선석이 올해 추가 개장하고 글로벌 공급망 불균형으로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마저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올해 목표치로 설정한 컨테이너 물동량 220만 TEU를 달성하고 컨테이너 자립 항만으로서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역 항만 물류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광양시의 경관계획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따르면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광양시가 읍면지역의 공동주택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관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술자도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했지만 28층 1,49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이 이미 허용된 상태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제 적용 대상이 더 늘기 때문에 돈 쓸 일이 있다면 서둘러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개인별 총 대출이 2억 원이 넘을 경우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 대출에는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 금융 등도 합산이 됩니다. DSR 비율은 은행권이 40%, 제2금융권은 50%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을 쓸 경우 연간 상환액은 1,450만 원이 되고 원리금 상환 여유분이 550만 원 남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2,500만 원 안팎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는 총 대출이 1억 원만 넘어도 이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억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다면 일반 급여 생활자들은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7월 1일부터는 더 강화된 규제가 생기니까 확실히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강화된 기준 되기 전에 받으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으시죠. 신용대출의 경우 10년 분할 상환 약정을 할 경우 DSR 비율 산정 등에서 유리할 수 있고 DSR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도 노려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문턱이 아니라 대출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어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상공인들에게 2022년 여수상공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여수상공대상은 경영부문의 DL케미칼 주성태, 근로복지부문의 GS칼텍스 김종은, 산업평화부문의 이명찬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등 4개 부문 6명이 수상했습니다. 상인은 또 산업 현장의 숨은 일꾼으로 베스트 김상철 차장과 재원산업 신윤수 수석연구원 등 2명을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2021년 사회조사에서 도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8점 이상의 비중이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31.5%로 분석됐고, 전체 설문 가구의 72.5%가 전남에 계속 정주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만족 30.1%, 보통 56.4%, 불만족은 13.5%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남 지역 만 15세 이상 19,11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전남 동부 지역 국립대학교의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3일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 원서 모집을 마감한 결과 645명 모집에 2,156명이 지원해 지난해 경쟁률인 1.8대 1보다 높은 3.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